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금고 이상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를 일정 기간 5년이죠. 취소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민주당이 이제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에서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해서 여당 입장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 쪽 자세한 그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하 대한의협 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언론에서는 최대집 회장께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 이렇게 예고하셨는데 이거 변함은 없습니까? 먼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예. 저희가 살인이나 성범죄자를 옹호하거나 네. 이들의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네. 언론에서 이 제목을 뽑으실 때 계속 그 예. 살인 성범죄자 면허 취소법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바로 잡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 어제 국회에서 저희를 비난하시면서 살인 면허 특권이다, 살인 성범죄 프리패스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살인 면허 프리패스요. 예. 예, 이것은 사실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설령 그런 부분에서 면허 제한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대다수의 의사는 이런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를 생각도 없고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특권이다, 프리패스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보고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 면허만 지금 적용되는 게 아닌데 마치 의사 면허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의료인이 모두 적용받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도 사실 정부와 의료계가 좀 극한의 갈등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네, 당시에도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 신설하는 것을 7월 말에 당정이 발표하면서 이제 갈등이 불거졌는데 그때도 저희가 5월, 6월부터 미리 저희의 입장을 많이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업 선언을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 뒤늦게 대화하자, 논의하자 이런 분위기가 됐었거든요. 예. 네, 무슨 말씀이냐면 보건의료 관련한 이런 정책이나 법 개정에서 의료계가 사전에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의라든지 반대 의견을 제기해도 이게 제대로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예. 특히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사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힘 있는 집단 내지는 기득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러한 프레임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의료계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낼 때 다소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지만 좀 주목을 받는 그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예.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총파업이라든지 백신 접종 중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 협회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바는 아직 없고요. 다만 이제 의료계 내부에서 워낙에 좀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거세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강경한 목소리도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지만 저희도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 보고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국회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다시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최대집 회장의 총파업 발언은 어떻게 보면 그 여러 목소리 중에 어떤 강경한 목소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걸 반영한 거다? 말씀드린 대로 협회 차원에서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총파업 관련해서 결정된 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 또 많이 들려요. 보니까 의료계 길들이기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지난번에 8월 달에 이제 그때 서로 충돌이 벌어졌을 때 이것에 대한 보복성이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의사들이 많이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국민께서 선출한 이런 권력인 입법권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이런 부분이야 당연히 국민으로서 존중하죠. 그런데 그런 신성한 권력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사실 불편부당한 공정함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특정 인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집단에 대한 감정 표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상황에서 사실 저희가 의구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발의가 된 의료법 개정안도 사실 수년간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마지막에 2018년 말에도 거의 현재 법과 유사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왔었거든요.
예, 당시에는 근데 보건복지부라든지 아니면 국회 전문위원들이 저희가 마치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직무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특성 그리고 어떤 타 직업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것은 사실 조금 의아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 면허 제한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한 7, 8개 정도의 법안이 이제 병합이 된 겁니다. 네, 근데 그 법안들 보면은 사실 작년 6월, 7월, 8월에 한 건씩 발의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9월 이후가 나머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시기적으로 볼 때 작년에 이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이런 갈등이 빚어진 이후에 사실 집중적으로 발의가 된 것이고요. 또 다른 법안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의료인이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는 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라고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뭐 저희 의료계에서는 이것이 의료인의 어떤 집회나 시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 법안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뭔가 좀 작년 9월 이후에 계속해서 의료계를 좀 제한하고 의료계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이 여러 개 나온 게 사실이다.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많은 의사들이 이것이 어떤 개정 의도와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지 않냐라고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예, 아까 이제 형평성 말씀하시길래 여당 쪽에서는 이제 그 변호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뭐 동일한 기준으로 그런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사회에는 이제 전문 직종이 많이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의사랑 아마 변호사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왜 문제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전문 직종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서로 하는 일이라든지 사회적 역할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변호사나 회계사, 법무사 이런 분들은 업무 자체가 그 기존에 있는 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법을 숙지하고 법을 지키는 이런 전문가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위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무래도 법과 무관한 다른 전문가가 위법을 저지르는 것과는 좀 다른 무게로 보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전에 변호사분이 이것이 좀 의사라든지 다른 직종과 비교해서 차별이 아니냐라고 이제 헌법소원했을 때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변호사와 의사는 분명히 다르다. 변호사는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옹호를 해야 되는 직업이고 직무 자체의 공공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언급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결격 사유로 할 때에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저희는 과잉 금지라든지 최소 침해 원칙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언론에서 자꾸 뭐 살인 면허니 뭐 성범죄, 성폭행범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자격 취소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을 뽑고 있는데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업무 관련 말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흔히 말하는 중범죄 이런 부분 저지른 의사들의 어떤 그 면허를 뭐 최대 5년간 사실 취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반대할 명분이 사실 뭐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현재 법에서는 면허를 제한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허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공감하고 있고 특히 살인 면허나 뭐 살인 프리패스라는 표현에 저희가 분개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의 의사는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살인이나 중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는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뭐 아주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것을 이제 적용 대상으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살인이나 중범죄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그런 소수의 잘못된 행위를 하는 의사들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 접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사실 뭐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사들에게 뭔가 특혜를 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예, 사실 저희도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요. 예, 사실은 원래 의료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직무 관련된 법령 위반인 경우로 되어 있다가 예. 1973년 박정희 정권에서 모든 법 위반으로 확대가 되었고 2000년에 김대중 정권에서 다시 규제 합리화 조치, 그러니까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서 이게 다시 개정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예, 좀 예. 사실을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 이런 세세한 부분 관련해서 남아 있는 국회 이제 일정 과정에서는 같이 의협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 참여하실 뜻이 있습니까? 아, 예, 물론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사전에 반대 의견을 내거나 네. 어떤 정책이라든지 법에 대해서 우려를 내더라도 사실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영역에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이고요. 예. 예, 지난주에 저희가 성명서로 말씀드렸던 것도 법안을 재검토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저희가 이런 지적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심사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요. 특히 국민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게 살인이나 성범죄일 겁니다. 네. 예, 그런 것을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의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저희도 100%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보이콧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먼저 바로 이틀 전이죠. 21일 일요일에 의정 공동위원회,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위한 의정 공동위원회가 열렸고요. 예, 물론 이 자리에서 저희 협회 회장께서 참여해서 이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이 주로는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거기에 회의에 저희 실무진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접종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접종을 위한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책이나 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다소 강경한 분위기가 되었고 그런 목소리들이 주로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시면서 좀 너무나 좀 앞서 나가시는 상황인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1년이 넘게 이제 전 인구가 이제 실험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백신 접종은 이미 저희 의료계 특히 대한의사협회에서 계속해서 조속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정부가 조기에 적극적으로 백신을 확보해서 신중하게 접종을 하자라는 것이 의료계 입장이었던 만큼 지금도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의료계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너무 언론이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께서 조금 너무 앞서 나가시고 자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국민께서 불안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하 대변인이시니까 최대진부 의협회장이 이제 말씀하신 건 이제 사실 좀 강한 발언이 많아서 해명하시느라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은 의사들 의무가 아니다. 백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의무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마치 백신 접종이 의료인의 의무가 아니다. 의사의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잘 아시듯이 작년 말에 12월에 갑자기 환자 폭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별 진료소라든지 이런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전담병원의 의료진 부족 문제가 굉장히 불거져서 이때 저희 협회에서 재난의료지원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의사들을 지원을 받아서 계속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를 해주셨고 정부나 여당에서도 감사를 표시했던 부분이고요. 이번 백신 사업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사실 전 인구를 그러니까 저희 거의 대부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의료진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의료계 지금 요청하고 있는 부분도 의료진을 확보해달라는 것인데 의료진을 확보하는 이 과정이 사실 의료진이 자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원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이 백신 접종이 의료인의 의무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명령을 하거나 국가가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만약 의료인들의 어떤 이런 불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우려를 자극하는 이런 법안이나 정책이 나올 때에는 이것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예. 언론에서 보도를 하실 때 백신 접종은 의무 아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시니까 예. 이것이 마치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우리가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비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그런 것이 아니다. 제가 바로 잡혀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짧게 해줄게요. 의료계 좀 반대가 좀 컸었죠.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 이게 지금 여야 경론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계속 심사 대상으로 좀 보류가 되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어떤 입장이신지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CCTV 문제는 사실 이 건과는 별건이어서요. 사실 좀 본질과는 좀 벗어나는 것을 사실 답변을 길게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여러 장점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컨대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뭐 대리 수술이라든지 정보의 측면에서 환자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서는 우려를 씻을 수 있는 수단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료 행위라는 것 자체가 침습적인 행위, 사람의 몸에다 칼을 대거나 뭐 주사를 꼽는다거나 제3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CTV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설치되어서 있을 때 의료인으로서는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CCTV로 촬영한 영상의 보관이나 보안 문제라는 것이 최근 이런 보안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상이 어디에 유포가 된다든지 누구에게 안 좋은 의도로 이것이 뭐 이 영상이 유포가 되거나 공유가 될 때에는 굉장히 바로잡기 힘든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계속 심사로 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법안이지만 사실 외국에서도 쉽게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 사회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중하게 접근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하 대한의협 대변인과